헌법 제 68조에 보면 68조 2항에 대통령이 고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문제는 68조 1항에 68조 2항에 대통령이 고리된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로써 2018년 2월 25일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오늘로써. 어제로써 임기가 끝났고 오늘부터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국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보궐선거 2017년 5월 9일에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가 분명히 보궐선거인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선거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데 왜 이것이 자녀자의 임기에 해당하는 보궐선거인지를 다음부터 입증해 보겠습니다. 헌법에 그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자녀 임기를 취하고 자녀 임기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5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김평우 변호사가 개진한 내용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법령 해석에 의해서 5년을 한다고 정한다든지 자녀 임기로 한다든지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문제이다 라고 김평우 변호사께서 개진한 바 있습니다. 또 리걸마인드에 의하면 리걸마인드는 일관적으로 보궐 대통령이란 칭호를 쓰면서 어제부로 문재인 씨의 그 대통령의 임기는 다 만료하였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채움으로써 만료하였다는 것이 리걸마인드의 입장이고 저도 리걸마인드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전에도 문재인 씨라고 많이 호칭을 했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 그 보궐 대통령의 임기가 다 만료되었기 때문에 문재인 씨는 지금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5.16 쿠데타와 똑같은 겁니다. 군대의 힘을 빌지 않은 쿠데타죠. 5.16은 군대의 힘을 빌은 쿠데타라고 한다면 문재인 씨는 지금 군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합법적인 선거의에서 대통령이 된 후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눌러 앉아 있는 뭐 버스 타고 버스 탄 다음에 안 내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 문제를 국민투표로 붙여야 된다고 말했지만은 저는 국민투표에 붙일 만한 문제도 아니고 우리 헌정사상 명백한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헌정사를 잠깐 살펴보고
왜 문재인 씨가 그 자녀 임기를 뜻하는 보궐 대통령이었는지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 대통령이 고리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사망으로 고리된 경우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헌정사에서 맨 처음부터 그 대통령의 고리된 상황을 따져보겠습니다. 제4대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했죠. 그 당시에. 그때 5.16 혁명에 의해 가지고 헌정이 중단되면서 윤보선 대통령이 그때 하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대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이 1979년에 그 당시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가 1980년에 신군부 전두환 씨에 의해 가지고 하야했지요. 최규하 대통령이 그때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11대 대통령과 12대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씨는 이렇게 11대, 12대 양대에 걸쳐서 대통령이 된 이유는 11대 대통령은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고리됨으로써 그 자녀 임기를 채우는 보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가 그 자녀 임기마저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하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보궐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11대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 11대 대통령은 유신헌법의 대통령으로서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죠. 유신헌법은 뭐 제왕적 대통령제니까. 그래서 11대 전두환 대통령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의 자녀 임기까지를 채우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 대통령이 고리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사망으로 고리된 경우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헌정사에서 맨 처음부터 그 대통령의 고리된 상황을 따져보겠습니다. 제4대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했죠. 그 당시에. 그때 5.16 혁명에 의해 가지고 헌정이 중단되면서 윤보선 대통령이 그때 하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대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이 1979년에 그 당시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가 1980년에 신군부 전두환 씨에 의해 가지고 하야했지요. 최규하 대통령이 그때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11대 대통령과 12대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씨는 이렇게 11대, 12대 양대에 걸쳐서 대통령이 된 이유는 11대 대통령은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고리됨으로써 그 자녀 임기를 채우는 보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가 그 자녀 임기마저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하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보궐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11대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 11대 대통령은 유신헌법의 대통령으로서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죠. 유신헌법은 뭐 제왕적 대통령제니까.
그래서 11대 전두환 대통령 역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의 자녀 임기까지를 채우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5, 6, 7, 8, 9대 17년간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된 1979년 12.6 사태죠. 그때 9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신헌법에 의하면 박 대통령의 임기는 6년제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8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1년 후에 시해돼서 고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임기가 5년 남아 있었던 것이고 1979년 최규하 대통령이 그 보궐선거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 자녀 임기를 맡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것이고 또 최규하 대통령도 중간에 하야함으로써 고리되었기 때문에 제11대 대통령으로서 1980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전두환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녀 임기인 1984년까지 재임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1대 대통령으로서. 그런데 1980년에 제5공화국 헌법으로 개정이 된 거죠.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채운 게 아니고 나머지 자녀 임기 4년을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1980년에 81년인가요? 81년이죠. 그래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제5공화국이 출범했죠. 그래서 5공화국이 출범함으로써 전두환 대통령은 제12대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것이고 그로부터 그 당시 7년 단임제죠. 1981년 50공화국 헌법은 7년 단임제를 한 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따라서 7년 임기를 마치고 1988년에 퇴임한 것입니다. 이상이 우리 헌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정사에 70년 헌정사에 대통령이 고리돼 가지고 자녀 임기가 문제된 것은 누구냐 하면은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은 자녀 임기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3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초대 2대 3대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1957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가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하야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가 이제 최초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초대 건국헌법에 의해서 윤보선 씨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개헌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로 개헌이 이루어졌고 윤보선 대통령은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것입니다. 1960년에.
윤보선과 그 장면 내각이죠. 그렇게 해서 윤보선 대통령은 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가 1963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서 5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윤보선 대통령은 그 전에 1962년인가요? 62년인가요? 61년, 확실치가 않은데요. 어쨌든 그 중간에 윤보선 대통령은 하야한 것입니다. 5.16 군사혁명에 의해 가지고 윤보선 대통령은 하야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채우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제3공화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 1962년에 제3공화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그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취임한 것이기 때문에 윤보선 대통령의 자녀 임기와는 관계가 없이 된 것입니다. 그 쭉 내려오다가 제10대 대통령 최규화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녀 임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9년 최규화 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보궐선거죠. 대통령으로 보궐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채우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채우지 못하고 최규화 대통령도 1980년에 하야한 거죠. 그래가지고 11대 대통령으로서 1980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또 재보궐대통령으로서 선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보궐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녀 임기 1984년까지 재임하고 그만두게 돼 있었습니다. 유신헌법에 따라서. 그래서 헌법 개정을 안 했으면은 유신헌법에 의해서 1984년까지 전두환 대통령이 그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으로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제4공화국 헌법, 유신헌법이죠. 그 헌법을 이제 폐지하고 제5공화국 헌법을 다시 이제 국민투표에서 개정을 했죠. 그래서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제12대 대통령으로서 1981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임기 7년의 대통령으로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그때 선거인단을 두는 간선제로 제5공화국 헌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도 제5공화국 헌법이 시작되면서 출범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전임자의 자녀 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3대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그 13대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것은 87년 그 개정 헌법이죠. 그래서 지금 현행 헌법으로 이제 제6공화국 헌법이죠. 6공화국 헌법. 그래서 현행 헌법으로 노태우 대통령도 취임한 거기 때문에 자녀 임기와는 관계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고리가 되었어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의해서 고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 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출된 것이 19대 문재인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우리 헌정사에서 볼 때에 박정희 대통령의 고리로 인해서 최규화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모두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채우는 보궐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19대 대통령에 와서는 이게 보궐 대통령이 아니라 이겁니까? 우리 헌정사에 명백히 나와 있는 선례에 의하면 대통령이 고리되었을 때에는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을,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 해석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뒤엎어버리는 이것이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모두 발언으로 돌아가서 헌법에는 어디에도 그 보궐 대통령의 잔여 임기에 대해서 전임자의 잔여 임기이다 또는 아니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헌법 68조인가요? 68조에 대통령이 고리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임자. 예, 후임자. 고리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고한다. 자, 여기에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만 잔여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국회의원 및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잔여 보궐선거는 무조건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적인 미비라고 보아야 되겠죠. 또는 입법적 미비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너무 당연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전임자의 잔여 임기란 것은 제10대 최규하, 11대 전두환 대통령에 있어서 그것은 명백한 사실로 너무 당연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70년 헌정사를 갖고 있는데 왜 이 19대 대통령에 와서 70년 헌정사를 그냥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향후 우리 태극사랑에서는 제 태극사랑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문재인 씨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제는 문재인 씨라고 호칭하세요 라고 권유하겠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러한 그 호칭 문제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2018년 2월 24일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2017년 12월에 70일 전이죠. 헌법 68조 1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2월 지금 24일에 70일 내지 40일 전, 70일 전이라면은 12월 달이고 40일 전이라면은 뭐 1월 달이죠. 그 기간 내에 대통령, 제20대 대통령을 선고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유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태극사랑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유기죄로 고소고발, 이 사건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나서는 단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야학당 사건, 야학당에서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굳은 일만 우리가 좀 맡게 되는데 인기 없고 힘들고 이런 것만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든지 이런 문제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우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야학당에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댓글이나 전화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제19대 보궐대통령 문재인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로 만료하였다. 따라서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호칭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보궐대통령은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채운다는 우리 헌정사의 자료는 이미 10대 최규하 대통령, 11대 전두환 대통령에서 이미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 해석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투표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 헌정사에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조차 다루어지지 않은 너무 당연한 문제인 것이다. 이것을 헌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입법적 미비라 해가지고 법령 해석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법률, 국회의원이라든지 기타 공무원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형평상 대통령의 고리 시에 이루어지는 보궐선거가 아니라고 할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법리적 논거도 없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